지방선거가 끝나고 아마 7월이 되면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그 세제 개편안 내용에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 두 번째는 비거주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들한테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보기보다는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은 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격돌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택지가 없죠. 사실상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희망이자 방법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예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300개가 넘는 재개발 구역들이 해제가 됩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반 아파트, 민간 시행사가 건축하는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확보하고 인허가 받고 건축하고 하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요즘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15년에서 20년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 단계도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구역만 지정하면 될까요? 조합 만들어야 되죠.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죠. 조합 만들고 나면 다 끝이 날까요? 사업시행 계획도 해야 되고 시공사 선정도 해야 되고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조합원 분양 신청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해야죠. 관리 처분하면은 먼저 이주를 해야겠죠. 이주, 착공, 뭐 이런 완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단계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법정 분쟁까지 겹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해제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는 구역 해제를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죠.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침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또는 세입자들이 이제 쫓겨나가서 그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왜? 비싼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집주인들도 이제 입주권을 받는데 추가 분담금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돈 받고 나가게 되고요. 세입자들도 쫓겨나가기 때문에 이런 무주택자들,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구역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는 주택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때문에 부동산과의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입주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올해 2026년 입주 물량이 뭐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한 2만 7, 8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청년주택 모두 다 포함한 물량인데 2025년 작년에는 한 4만 3천 호 정도 약 그 정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줄어들었죠? 2027년, 8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이 영향이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사실상 명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크게 달라질 거는 없겠죠. 하던 대로 하겠죠. 신석통합계획 그대로 진행하고 모아타운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갑자기 안 하던 걸 한다든지 하는 걸 안 한다든지 이런 변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시장도 큰 변화는 예측하기는 힘들겠다.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이 된다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바뀌게 되죠. 우리가 항상 지적을 받는 게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 시장이 바뀐다, 이전 시장, 이전 대통령이 하던 정책들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정원 후보가 되게 되면 신속통합기획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까? 민간 주도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공공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이름이 바뀐다든지 방식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원 후보는 착착 개발이라는 공약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36만 호, 오세훈 서울시장은 3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정원호 후보는 36만 호인데 이 중에 5만 호는 이제 매입 임대니까 실질적으로 31만 호, 31만 호 비슷합니다. 특별히 달라지지 않고 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거야. 정비 사업 진행을 할 거야. 단 공공의 성격이 좀 더 강하게 공공 주도로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더 스피디하게 15년으로 10년으로 단축할 수는 있어. 오세훈 후보는 17년, 15년 걸리는 걸 12년으로 단축했다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정원 후보는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도정법 개정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바라보면 시장에서는 이거 정원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까? 기대 반, 걱정 반이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오세훈 후보가 되게 되면 하던 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공이 넘어가서 누가 되더라도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공급을 꾸준히 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일관성 있게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고요. 서울 외 지역들은 좀 다르죠. 서울이 아닌 지역들은 이제 교통이 문제입니다. 경기도든 인천이든 지방이든 교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GTX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또는 우려도 존재하는데 저는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지방으로 유치될 수 있는지, 대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는지가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대기업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발벗고 일자리 해결에 뛰는 후보, 서울 같은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 재건축 재개발은 꾸준히 공급되는 그런 후보가 열심히 하는 후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를 부활한 이유가 뭘까요? 5월 10일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부활이 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다주택자들, 규제 지역의 2주택자들은 71.5%, 3주택 이상이면 82.5% 중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2022년 집값이 떨어졌죠.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폐지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야당이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폐지는 못하고 시행령으로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1년. 그 5월 9일이 기준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하고 2026년 5월 9일까지는 연장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2016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됐죠. 이제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죠. 지금 따라가도 될까?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3월에 급매물이 나왔는데 올린 호가를 따라가기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상승 폭을 천정부지 계속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은 상승인데 관망인 상승 상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 카드는 나왔고요. 그럼 남은 카드가 뭘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부동산 규제는 정책이죠. 규제 정책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규제, 대출 규제를 말하는 거죠. 자금력, 구매 능력을 최대한 제한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면 현금 주고 집을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규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을 해서 전세 끼고 사고 팔지 못하게, 실거주를 하게, 또는 대출이 안 나오게,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 전매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금 규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는 세금 규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작년이죠. 2025년 627
대책과 11호 대책 때 대출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20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이 나오고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이 나오고 15억 아래에는 6억까지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 이미 시행되고 있죠. 지역 규제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다 묶였습니다. 전세 끼고 사고 팔고가 모든 길이 다 막혔다는 얘기죠. 나올 규제가 다 나왔고요. 이제 세금 규제 중에 양도세, 중과세도 나왔고 남아있는 건 이제 보유세 인상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금 상태 대출 규제, 규제 지역, 지역 규제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아마 7월이 되면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그 세제 개편안 내용에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 두 번째는 비거주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유주택자에게 갭 투자를 풀어준 이유가 보유세 폭탄 때문에 풀어준 거라고 보시나요?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들한테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5월 10일 이후로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니까 집주인들은 어떨까요? 82.5%, 71.5%, 2주택자는 71.5%, 3주택은 82.5% 내고 팔겠습니까? 팔기 어렵잖아요. 10억이 남았는데 3억, 2억만 내 주머니 들어오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못 팝니다. 그러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죠. 이걸 우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합니다. 매물이 잠기게 되면 입주 물량도 없는데 매물까지 안 나온다? 공급 절벽이죠. 근데 수요자들이, 매수자들이 불안해지게 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정부는 생각을 합니다.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 있을까요?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5월 9일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었죠. 근데 5월 10일이 지나면 5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매물이 잠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전세 끼고 사고 팔고도 안 되니까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토지거래허가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나온 정책이 한시적으로 유예를 좀 해주겠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책이고요. 어떤 보유세 인상의 뭐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들은 매물을 많이 내놓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이제 그 집을 사줘야 하락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집주인이 올해 말까지 많이 팔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아무리 전세 끼고 사고 팔고를 해줘도 중과세 내고는 못 팝니다. 못 파는 거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집 하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 뭐냐면 하나 있는 집을 나는 전세 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인천에 전세 살고 서울에 전세 끼고 하나 사두는 게 비거주 1주택입니다. 사둘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다가 서울에 살고 있다가 직장이 인천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 집을 전세 주고 나는 인천으로 전세 와서 살 수도 있는 거. 이 모든 게 비거주 1주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팔 수 있게 해준답니다. 팔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양극화가 더 벌어지죠.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 하나를 내가 전세 끼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판다? 팔고 내가 인천 집 또는 경기도 집 아니면 지방 집을 선택을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죠. 오히려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 경기, 지방에 있는 집을 내가 빼서 차라리 서울에 입주하자라고 해서 이사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양극화 상황에서요. 그렇게 본다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무주택자가 대출이 또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주택 가지신 분이 팔고 상급지 아파트를 사면 좋은데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못 사죠. 왜? 정부가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분만 올해 말까지 살 수 있다. 전세 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월 12일 기준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팔고 살 수는 없습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들만 살 수는 있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온다?
지금까지 무주택인 분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원하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 가능성이 없는 거겠죠? 절대 풀지 못합니다. 왜? 2025년 2월 경험을 했죠. 그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를 풀었습니다. 그때는 풀만했습니다. 집값이 안정된 상황이었고요. 토지거래가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왜곡이 됩니다. 시장이. 토지거래가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시적인 정책이에요. 한시적으로 집값이 급등했을 때 딱 지정했다가 전세 끼고 사고 팔지 못하게 서킷 브레이크처럼 딱 역할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려서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지거래가 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가는데 오세훈 후보가 용기를 내서 풀었는데 집값이 급등을 합니다. 화들짝 놀라서 2025년 2월에 풀었다가 2025년 3월 24일에 다시 묶습니다. 혼선이 엄청나게 생겼죠. 난리가 났죠. 모든 언론들이 집중 포화를 합니다. 지금 또 여당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때 풀어서 집값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운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토지거래가를 풀었다? 집값이 올랐다? 이 뒷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풀어서 집값을 올리느냐? 정부에서도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고요. 지지자들도 엄청난 반발을 할 거고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거 봐라. 왜 풀어서 집값을 올리느냐? 무능하다. 수많은 비판을 모두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가가 뭐라고 그걸 감당하면서 풀 수 있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저라도 못 풀 것 같습니다. 저는 토지거래가를 처음부터 안 해야 된다라고 필요 없는 규제라고 해도 집값은 올랐으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잘못된 정책을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모든 정책은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투기 과열 지구도 마찬가지고 토지거래가는 더더욱다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신중해야 되는데 2025년 11호 대책 10월 15일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건 결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전월세 난도 더 심해졌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도 줄고 수많은 왜곡들이 생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운호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풀 가능성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